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가채점 이후 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할까를 좀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직후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원점수밖에 없어요. 네. 원점수? 물론 저도 이제 오늘 지금 수능 본 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주요 대학의 주요 학과의 원점수로 이 정도 예상 합격 가능 점수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실제 대학 가는 거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워낙 정보가 없는 단계다 보니까 원점수에선 요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좀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도 단순하게 원점수 한만 가지고 어디쯤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자, 성적 발표가 되면 우리는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입니다. 물론 절대평가인 영어하고 한국사의 경우는 등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정시원서 접수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수도 아니에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도 아니에요. 결국은 대학교에서 활용하는 이 최종 환산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복잡해서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대학별 최종 환산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이 점수들이 각 단계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수능 직후에 얻게 되는 원점수. 자, 이때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종이배치표. 원점수를 활용한 종이배치표입니다. 당연히 대성학원에서도 이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네, 26학년도에 대한 가채점 이 종이배치표는 현장에 오시면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요, 어디까지나 대학의 라인, 이 수평적인 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위아래를 따져보는 거지, 이 점수의 반영 비율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절대적으로 믿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대의 경우는 이런 데 읽어보면은, 여기에 일반 전형의 점수 반영은 어떻고, 그 다음에 교과수 반영은 어떻고, 라는 식의 이런 정보들이 쭉 있어요. 자, 이럴 때 제가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반영 비율은 없지만 거의 느낌적으로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데 수학을 잘 봤어요. 그러면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지원하는데 수학의 반영 비율 높은데 수학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점수, 원점수 좀 마이너스를 하면서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반영 비율 말고 선택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보통은 수학의 경우는 이제 미적 선택자냐 확통 선택자이냐가 이제 좀 모집 단위에 따라 극명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다 하더라도, 국어의 경우는 언매냐 화작이냐에 따라서 이 점수를 생각을 하는데, 보통 여기 있는 기준은 언매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화작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2.3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배치표를 만나는데 이건 아예 쓸모없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는 매우 직관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우리가 활용하고자 라고 하면 이렇게 팁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반영 비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하시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하시면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직관적인 라인을 확인해 보시기 좋은 자료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이배치표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이용해야 됩니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지금 제가 약간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온라인 배치표 합격 예측 서비스라고 하는 게 바로 온라인 배치표잖아요. 여기서 하면 이미 우리 대성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기관들도 비슷하게 다 각각의 기준의 어떤 추정을 바탕으로 예상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발표했던 반영 비율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조차도 통상적으로 예년의 패턴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를 가채점 단계이지만, 자, 지금도 여러분이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점수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 대학 학과에 대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바로 이제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면접 및 이 논술에 응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점수가 과연 정시로 지원했을 때 될지 안 될지, 그것 대비 내가 지원해 놓은 수시가 더 높은지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는지
결정을 좀 하려면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이 배치표에 대한 한계점을 뛰어넘는 게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배치표를 이용하면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능 성적을 입력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알아서 변환이 다 됩니다. 추정하고 있는 표점 백분위 등급들이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또 역시 학교별로 추정 환산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 또 이런 식의 우리 대성의 기준으로는 파란색이면 뭐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빨간색은 위험합니다. 라는 식의 이런 학교들을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서 상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땠는지의 이런 정보들,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실제 점수를 받기까지는 꽤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빠른 판단을 위해서라고 하면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성적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이제 신청했던 뭐 교육청 쪽이나 아니면 모교에 가서 이제 당연히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 통지표 뭐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러한 성적표를 받게 돼요. 여기는 원점수 기록 없어요. 내 점수 이 점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역시 여기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정확한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이때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우선 대학별 최종 환산 점수를 알아야 돼요.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온라인 배치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 과목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가 문제는 언제 발표돼요? 네, 꽤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크리스마스 이후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학교들이 막 발표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점수를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그건 주의 깊게는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되고 최종적인 대학별 진짜 환산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를 얻게 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리스트들에 쭉 유리한, 불리한, 뭐 또 추합권인지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더 우리도 이제 모의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 경향성들을 보고 좀 많이 몰리는 편인지 지원자 생각보다 좀 뜨문뜨문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지들을 매우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채점 이후에 지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좀 두 개를 좀 나눠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 보시면 성적 발표 전과 후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발표 전에 이미 시험을 봤을 때 학생들은 분명 희비가 많이 엇갈려 있는데요. 자, 언론상에서도 이미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년보다 시험이 좀 비교적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좌절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동안 봤던 꽤 많은, 무수히 많았던 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그 점수, 원점수랄지 아니면 등급들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는 약간 잘 봤던 시험 또는 목표되는 시험 대비 또 더 좌절감을 또 많이 느끼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어려운 시험이 있었을 때 웃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의 오랜 교직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다 이제 그려집니다. 자, 가채점 점수 분명 의미 있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채점은요, 가채점일 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상 등급도 예상 등급일 뿐입니다. 자, 또 하나, 상위 등급보다 하위 등급은 편차가 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의 예측은 그래도 얼추 맞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 쪽은 예상했던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채점 점수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채점은 가채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는 공통 선택으로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런 선택이 없을 때도 분명히 컷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통 선택으로 좀 더 복잡한 계산이 적용되는 이 표준점수 산출 방식에서는 이 예측 정도도 확실히 입시 기관마다 예상하는 점수들이 많이 달라요.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선택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채점 못 해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긴장되고 정말 폭풍 같은 하루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몇 번을 마킹했지라고 좀 찾고 싶어도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밖에서의 가채점은 오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 공통 선택에 대한 점수의 예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내가 점수를 가채점을 제대로 이기하지 못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했다라고 하면 역시 오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모든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자, 예상 등급은 예상 등급일 뿐입니다. 국어 수학이 복잡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별고사, 면접이나 이 논술 같은 시험 응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역시 저도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애매한 경우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별 고사를 응시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수시 지원은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건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향 지원했을 때 애매한 경우, 수능 최저의 이 등급에 될지 안 될지 애매한 경우다라고 하면, 자, 봐봐요. 등급을 만족할까 못할까 정도는 정시를 생각하면 이미 비교도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애매한 등급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연히 정시 지원할 때 비교해서 납치 전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애매함을 느끼는 점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정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뭘 이용하는 게 좋아요? 예, 단순 등급의 충족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원 가능한 걸 가장 근사하게 예측해주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래도 최대한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마다 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응시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등급보다는 하위 등급의 편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표본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부터 해서 점수가 좀 많이 모자란 친구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당연히 표본 특성상 적극적으로 점수를 입력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땐 아무래도 하위 등급의 점수의 학생들이 좀 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좀 하위권의 예상 등급의 적중률이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시의 혼란을 감안해서, 왜냐면 정시도 왠지 지원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지만 실은 정시도 피말리는 싸움이거든요. 수시는 약간 쿨하게 얻어 쓸 수는 있지만 정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으니까 정시 실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피말리는 눈치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혼란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대학별 고사 응시하는데 좀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저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학별 고사의 응시 결정은 분명 최저학력 기준보단 실제 그 대학 학과 모집단이 지원하는 점수는 훨씬 높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보다 정시 수준의 점수는 높을 수밖에 없고,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수시에 걸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최저학력 수준만 겨우 만족하는 수준이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걸로 대학별 고사 응시하는 것에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각 인문과 자연에 해당하는 라인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되 여기 있는 국수탐, 영어를 빼고 국수탐의 300점 만점, 이 점수를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접수가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강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지만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의 정보였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정보입니다. 네. 우선 뭐 서울권 의회라고 나왔기 때문에 매우 지금 투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디테일한 것은 뭐 이미 제가 언론상에 발표한 각 주요 대학들의 의회 예상 점수를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합격 예측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예측 점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